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 로마의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여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말입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요, 여행지의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떠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꼭 먼 곳이 아니더라도요, 나만의 힐링 장소를 찾아서 떠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채윤입니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많은 제 주위 분들이요, 저랑 여행하면 참 편할 것 같다고 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안 해봤어요. 잘 들어주는 걸까? 누구나 여행을 떠나고 싶고 또 뭐 떠나고 싶은 마음은 뭐 항상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잘 이렇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시간적인 여유, 뭐 금전적인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다라는 무작정의 계획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여행은요, 뭐니 해도 여행 가기 전 여행을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제일 들뜨는 것 같고. 네. 이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설렘을 즐기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꼭 따뜻한 여행을 떠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네. 우리가 뭐 갭이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고 재충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행은 어쨌든 지금의 이렇게 일상의 생활들을 벗어나서 또 다른 사고와 또 다른 도전을 주는 또 희망의 하나의 끈앞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여행이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지금 취업과 진로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행으로 한번 훌훌 떨쳐버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도 여행 가보죠. 그럴까요? 직업의 세계로 여행 좋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녀가 돌아왔다. 떠납니다. 네, 우리 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행 떠날 때 사실 그냥 가는 것보다 미리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잘 아는 사람, 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하고 같이 가면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양한 정보와 또 여행 지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을 여행을 선물하는 관광 통역 안내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채연 씨가 궁금해하는 네. 관광 통역 안내사에 대해서 정보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고요. 네. 관광 통역 안내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걱정을 해왔는지 그녀들의 사연을 듣고 또 해결책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특별한 그녀를 만나는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요, 관광 통역 안내사로 활동 중인 그녀를 만나서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직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녀의 연구소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해외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래 유망 직종 중에 하나로 꼽히고도 있는데요.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유용한 정보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한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관광 통역 안내사 준비하시는 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 통역 안내사 직업에 대한 핵심 질문 첫 번째 들어갑니다. 관광 통역 안내사 아무나 도전하기 쉽지 않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좀 쉽지
많고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그러게요. 이건 박사님께. 네. 일단은 첫 관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쉽지는 않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이제 자격증 취득만을 보게 되면 학력과 연령에 관련해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어학시험, 즉 공인어학시험에 대한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이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른 직업들보다는 좀 더 마음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단지 이제 취득하고 났을 때에 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시간 투자 대비 굉장히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렵구나.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관광통역 안내사 처우가 열악하대요. 그래요? 저는 자꾸 이게 열악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힘들지만 네. 모든 직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열악한 거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죠. 그거를 얼만큼 자기가 경쟁을 가지고 이겨내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직업에 대비해서 한국직업능력기반원에서 제시하고 있던 3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처우가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약 한 25% 정도가 연봉 한 3,000대 초반에 되고 그 다음에 약 한 이제 50% 정도가 한 3,700대 그 이후로가 이제 그 이상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신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연봉보다는 조금 더 낮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형태 자체가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규직이나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는 좀 배제되어 있다라는 점. 네. 이 점은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취업 전망이 밝다라는 질문인데 이게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취업 문이 활짝 열리는 전망일까? 왜 그렇죠? 일단 취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큼 이제 발을 두드리고 찾아내느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업 전망은 다소 밝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지만 네. 실제로 관광이라는 부분이 이제 세계 정세나 그다음에 정치적인 국가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기는 힘들지만 이 직업 자체로 보게 되면 한 5년, 10년 정도 내에는 꾸준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네. 있고 또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직업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략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관광 통역 안내사에 대한 라이센스를 우리가 취득을 한다는 것은 지금 12개의 국가에 한정이 돼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12개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관광객 수요에 대한 트렌드도 매번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 있죠. 따라서 최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국 관광객, 우리가 유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유커들에 대한 이제 증가, 그 다음에 일본 관광객의 또 감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전략으로 보게 되면 한국관광공사나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취업 박람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주 다님으로써 트렌드를 빨리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통역 안내사 협회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관련된 일자리와 여러 가지 법령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이제 입수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면 이제 큰 힘이라면 선배들에 대한 활동 내역을 통해서 선배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보조 역할이라든지 경력을 쌓는데 집중을 가져간다면 취업 전략을 좀 더 보다 세밀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고민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관광 통역 안내사를 꿈꾸는 그녀들의 고민이 준비가 돼 있죠. 네. 어떤 내용이죠? 그녀의 연구소 오늘의 고민,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려는 40대 주부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대학에서 관광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관광통역 안내사가 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인지 40대에 접어든 제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면 시간을 가장 적게 들여서 관광통역 안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번 고민은요. 관광통역 안내사를 꿈꾸는 40대 주부의 고민인데 사실 육아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조 박사님, 예. 이 상황 분석 좀 해볼까요?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 현재 상황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관광 관련한 전문학과 출신은 아니다. 또 네. 비전공자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자격에 관련된 시험은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상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의학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우리가 이 다른 자격증처럼 바로 필기와 면접을 보고 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느 나라의 국가에 대한 부분 또 어느 나라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빠져 있다라는 점. 네네. 이 부분은 좀 더 깊숙이 좀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대 주부시지만 어쨌든 이러한 관광 문화 콘텐츠들은 계속 증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학이 조금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60대까지 한 20년 정도 또 그 이상 또 가능하니까 네네. 충분히 지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민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관광통역 안내사가 네. 지금 나이가 제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 제한이 없다고 그러셨죠 지금. 네. 예. 그리고 학력도 어쨌든 내가 그 나라의 언어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되고 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과 학력에 관련해서 구애를 좀 덜 받는 어찌 보면 직업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실제로 예. 자기의 능력 또 역량을 통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바운더리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공자인 경우에 좀 더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직업 수행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특히 나이대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 다른 20대, 30대, 40대, 50대를 다 봤을 때 실제로 보게 되면 20대가 한 9.2% 정도 생각보다 활동이 별로 있고요. 없네요. 예, 30대가 25.4%고요. 그다음에 40대가 33.9%고요. 네. 그다음에 50대가 31.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시고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까지 네.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지금부터 네. 준비하면 아까 보니까 제일 그렇죠. 많은 나이대가 40대, 50대인데 예. 충분히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또 관련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전공에 관련 전공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단은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되면 또 네. 지금 대학 전공에서도 관련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 좀 취업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특히 이 관광통역 안내사 분들은 이 인문학 쪽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의학을 다루니까 그다음에 이제 관광 또는 호텔 경영학과 이쪽에 나오면 어쨌든 1차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전공학자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네. 결국은 1차 시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서 국가 기술 시험이지만 우리가 도전을 못 해보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보다 학교는 아니지만 의학이 정말 잘 되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방향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비전공자분들도 네. 같은 안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못지않은 나중에 자기만의 직업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도전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대학교 때 생각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저 관광통역과 호텔 경영학과 교수님이 네. 제가 의상과를 다녔는데 그걸 평과라고 해요? 다른 과로 가는 전과. 거? 전과라고 전과. 해요? 네. 자기네 과로 오라고. 오. 너 커트라인 몇으로 들어왔냐? 그래서 저 형편 없습니다. 그랬는데 영어만 잘하니까
너 호텔에다가 취직 시켜주겠다. 이 연령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 이거 얼마나 오래 했을 거야 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네. 늦지 지금이라도. 않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겠군요. 그럼요. 그렇네요. 우리는 이 방송 평생 해야 될 것 같아. 듣고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 그때 직업은 네. 앞으로 계속 생길 거잖아요. 네. 자, 관광 통역 안내사는 직업에 도전하고 싶은 40대 주부. 육아 걱정이고 또 시간 투자도 걱정이 네.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를 위한 솔루션 공개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네. 나이는 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제일 이야기했던 어학. 그래서 일단 12개 나라에 있는 이러한 자격증 국가를 네. 선택을 하실 때 네. 우리가 당장 이거를 아무리 먼 미래를 좋다고 하지만 현재 취업을 또 하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따고 영어, 일어, 그다음 중국어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미래를 좀 생각을 해서 한 5개 정도의 국가를 좀 선택하시고 그 국가에 맞는 이제 어학을 본격적으로 좀 네네.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격증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학만 하다 보면요, 이 자격증을 이제 등관시하고 다 따놓고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자라고 하면 공부라는 게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네. 한 7대 3 정도로 한 6개월 정도 선을 준비하시다가 6개월 이후부터는 한 5대 5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 넘어서는 제시하고 있는 커트라인에 관련된 점수대를 맞추는 데 집중을 하셔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뭐 세미나나 포럼, 그다음에 선배들이 움직이고 있는 활동 능력, 여행사 이런 데를 수시로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 옆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일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몸소 기록을 하고 영상으로 남겨놓고 반복을 통해서 가상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네네. 굉장히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고민에 대한 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고민 알아볼까요? 관광 통역 안내사를 꿈꾸는 일본 유학 여성의 고민. 안녕하세요. 관광 통역 안내사를 꿈꾸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일본어는 자신 있는 상태인데요. 관광 통역 안내사를 준비하려고 하니 일본어 관광 통역 안내사는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영어 쪽으로 준비하는 게 더 좋을지, 또 취업할 때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력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고민은 30대 초반 여성의 사연입니다. 전망이 있을지, 그리고 학력은 지금 적합할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분 상황 분석해보죠. 일단은 이제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이분 역시 비전공자라고 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유학에 관련된 이제 경험이 네네. 있기 때문에 어학 수준은 한 중상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일본어 이제 우리가 뭐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시험 점수에 관련해서 어학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JPT 같은 경우도 한 740점, JPT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보게 되면 한 776점에서 그러니까 N1 이상이죠. 그다음에 플렉스 같은 경우도 776점 이상 취득하는데 좀 쉽게 다가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일본어가 유리하나 영어권을 하는 거는 어떻겠냐라는 거를 지금 굉장히 네. 크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본어 관광 통역 안에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외국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좀 차이는 나는데요. 제가 네. 뒷부분에서 잠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짚어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일본 관광객 수가 2013년도 이후 매년 한
한 17%에서 20%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감소는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체류 기간과 그다음에 소비 금액도 약 30%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 관련해서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의 관광을 오는 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을 동시에 가져가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단 전문가들의 측평을 한번 제가 쭉 확인해 보니 일단은 일본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네, 떨어지더라도 확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또 크루즈라든지 여행 상품 가격대가 굉장히 떨어졌고 또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던 이 저가 비용을 네네. 통해서 또 빨리 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류는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망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투어 이제 컨덕터라고 이제 TC라고 있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외 여행 인솔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내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까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의 고민이 학력이거든요. 예. 취업할 때 학력이 영향을 주나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통역하고 번역 이쪽은 실제로 학력에 관련해서 전통적인 학교라든지 네. 이 또 과 이게 대한 이제 맥락을 좀 많이 가져가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어학을 잘하는 거랑 번역과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직업 또 다른 직업이기 때문에 이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관광 관련된 안내 부분이라면 여러 가지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관광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소통 이런 부분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 이런 거 보기 때문에 굳이 네. 학력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광 통역 안내사의 전망과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우리 박사님께서 주시는 솔루션 공개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실제로 일본어 관광 이제 통역 안내사를 먼저 취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어학 중에서도 영어를 이제 하신다는 게 일본어도 하셨기 때문에 영어도 충분히 제가 보니까 시작을 하신다면 금방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로 이제 영어권에 관련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부수적으로 취득을 하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봐도 이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말했던 번역이나 통역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전문가로서 또 갈 수 있는 어학이 잘 되면 또 전문가로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 이렇게 같이 또 진행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우고 또 직업으로서의 또 다른 직업으로의 파생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시점에서 첫 발을 일본어 관광 통역 안내사로 내딛기 바랍니다. 네. 네. 고민 사연과 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그녀가 왔다 코너를 통해서 특별한 그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우리를 직업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그녀가 왔다에서는요. 현재 관광 통역 안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내사분을 모셔서요. 관광 통역 안내사의 업무와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모실 분은 특히 중국어 관광객을 안내하는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재미있고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이 나올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우리나라 찾는 중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을 알리고 또 한국의 좋은 점을 많이 네. 홍보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죠.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박성란 안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공항통역 안내사 박성란이고요.
경력은 13년 차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역이고요. 프리랜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그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안내사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내사 업무는 중국인 관광객을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픽업을 해서 평균 4박 5일 일정이 좀 비교적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 관광지에 이제 그 안내를 포함하여 이제 먹거리, 즐길거리, 쇼핑을 위주로 하는 일정을 소화한 후에 다시 안전하게 출국까지 이제 도와준 업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협회에도 관련되어 있으세요? 네, 어떤 현재는 협회죠? 이제 저희 중국어 전문으로 하는 네. 관광통역 안내사 협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네네. 네, 작년 7월 27일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쩌지요? 회장님이셨군요. 어쩐지. 회장님으로 네. 네.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만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화권에 보면은 중국 본토 외에도 이제 싱가포르, 뭐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거의 중화권을 이제 모국어로 쓰는 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요즘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홍대를 가도 우르르, 동대문을 가도 우르르, 여기저기 참 많은데 그렇다면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의 경우에 다른 언어의 관광 통역 안내사보다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봐도 뭐 검색 키워드를 해봐도 요코 마케팅 뭐 할 정도로 예. 거의 지금 대세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2015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얘기했던 이제 합격자 수, 우리가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보게 되더라도 이러한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의 500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한 1,500명 정도까지 뭐 3배 이상을 늘릴 정도로 그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1,400만 명 정도 네. 외국에 이제 방문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약 42.9%. 예, 거의 뭐 한 50% 정도의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로 관광 수입도 172억 달러 중에서 55%인 9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가가치도 15조 중에서 약 56%인 8조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고용 유발, 우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28만 명 중에서 16만 명, 즉 56.8%를 우리가 네.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중국어 관련한 쪽에 형태의 관광통역 안내사분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계속 늘어질 것이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보면요. 이렇게 뭐 가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통역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여행지 소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 역사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죠. 문화도 네. 알려주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안내사라고 하면 이제 여행사에서 저희가 이제 단체 일정을 받는 것부터 이제 업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체 관광객 성격이 저희가 이제 일정을 받고 나서 일반 관광객인지 아니면 VIP인지 아니면 정부 방문 단체인지 아니면 학생 단체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격을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항공, 차량, 호텔, 식사까지 저희가 이제 속속이 다 껴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입국 첫날이 아마 그 전체 이제 행사의 분위기를 좌우지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일단 외국인 관광객이 자기 나라를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그 시간 타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그 입국장에 저희는 미리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제 저희가 인원수 체크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관광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지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일정 식사나 호텔 뭐 이렇게 또 순서대로 그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네. 입국할 때 이거 이렇게 들고 계세요?
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은 왜냐면 외국인이 처음에 오면 네. 아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로 상대방한테 이제 그 픽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필요하죠. 네, 명칭 필요하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많이 예전에는 다녀보셨네요. 뭐 이렇게 뭐 스케치북이나 화이트보드판이 있는데 그렇지. 요즘에는 굉장히 또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래. 이렇게 들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채연이 오면 하트를 이만하게 해가지고 채연아. 저 금으로 뚫어주고 근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딱 맞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대접받는 처음 딱 보는 느낌이고. 거잖아요. 네, 어, 참 그리고 기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데서 사실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그때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든든하거든요. 얼마나 좋은데. 관광통역 안내사가 보통 이렇게 여행사에 소속해 있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이나 이 임금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근무 환경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근무 환경하고 임금 차이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참 가슴 아픕니다. 왜요? 네, 저도 지금 현역이지만 안내사 역할 자체가 이제 가만히 뭐 한 곳에 있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국 방방곡곡 다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VIP 단체나 이렇게 안내를 할 때는 그때는 좀 이제 편하겠죠. 복장도 편하고 이제 뭐 좀 우아하게 예, 고급지게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 그 관광 단체이면은 좀 이제 애들도 있을 테고 어르신도 계실 테고 예, 여러 성격들이 있으면 이제 환경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밖에 나가는 자체가 이미 고생문이거든요. 네,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소속이든 아니면 프리랜서든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이해는 잘 안 가시겠지만 제가 민간 외교관이라고는 하나 월급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정말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 여행업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월급은 없는 대신에 이제 손님들이 요즘에 저가단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쇼핑을 위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의 일부가 이제 네네. 가이드 수수료가 되고 이제 수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종협에서는 저희 이제 전체 명칭이 한국-중국어 관광통역사 협의회이고요. 네. 약칭이 한중협인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안내사들의 정상적인 생계 유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또 민간 외교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4대 보험도 적용받고 월급도 받는 날이 올 때까지 대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오랫동안 13년 이상의 이제 중국 관련된 중국은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로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협회의 또 회장님으로서의 또 막중한 또 임무를 띄고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일단 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어떤 계기로 이제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저희 한 지인이 이제 이미 몇 년간 관광통역 안내사 역할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네. 예, 이제 우연한 기회죠. 한데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없으면 저는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월급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보류를 했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관광 상품 판매점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중국 손님들, 대만 손님들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사분들이 자주 이제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어요. 혹시 힘들지 않냐고. 네. 네, 그랬더니 너무 편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입도 괜찮냐고 저는 이제 치고 궁금한 게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네네. 지금 여기서 하는 일보다는 훨씬 이제 수입이 높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마음이 좀 동했어요. 그래서 지인분한테 그럼 제가 견습을 하겠다고. 예, 예, 과감히 이제 그 직업을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견습을 이제 한 2번 나갔었어요, 일단.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성격이 좀 약간 활동적이라, 예,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걸 좋아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지인분한테서 같이 이제 견습을 한 2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안내사 역할을 했죠. 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자유스럽고, 전국을 누빌 수가 있고, 예, 제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너무 저희 적성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푹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다른 일을 하다가 되신 거잖아요. 네. 혹시 뭐 그 전에 전공을 관련 쪽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중국어를 원래 잘하셨던 건지 궁금해요. 전공은 전혀 없고요. 저는 이제 교학교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는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예,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잘 이제 그게 어떻게 또 기회와 네네. 예, 그런 또 찬스가 저한테 이제 오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자격증도 취득을 하신 네, 거예요? 자격증도 다 취득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언어만 통역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역사, 문화도 또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말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 네.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지식이라고 하면 뭐 끝도 없겠죠. 네. 단지 이제 우리가 관광에 관련된 통역과 안내를 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4가지 정도의 지식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나라의 국사. 그래서 어쨌든 좀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한 40% 네. 이상을 우리 어떤 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역사에 대한 네. 부분도. 그다음에 이제 관광 이제 자원에 관련된 해설. 즉 우리나라에 등재되어 있는 유네스코, 그다음 박물관, 그죠? 그다음 국립공원,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축제들, 그다음에 뭐 지역 특산물, 뭐 여러 네. 가지에 관련된 이제 해설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에 관련된 법규.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수시로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규 같은 경우도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그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관광을 하기 위한 이제 개론, 뭐 통계라든지 현황 트렌드 분석, 그다음에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필요한 이제 지식들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제가 답변을 하다가 네. 갑자기 저도 이제 좀 궁금한 형태가 좀 생기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질문하다가 제가 생기긴 머릿속에서 했는데요. 그 생각이 다 하시는 거 예. 같아요. 어쨌든 뭐 안내사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심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실제로 자격증만 취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취득하고 아까 견습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들이 있는지요? 견습이라고 해서 뭐 해주는 기관은 전혀 없었고요. 저부터도 이제 이 업계에 이제 진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광법규, 개론, 자원, 국사, 뭐 그 외에 이제 가이드 기본 자세부터 이런 책을 저는 캐리어도 계속 놓고 다녔어요. 예, 한 4-5권을 엄청 무겁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계속 이제 낮에는 손님을 안내를 하고 제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만 공부를 하고 이튿날은 제가 또 이제 배운 거 재밌는 스토리 또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참 궁금한 것도 많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종협이 창립되고 나서 관광공사 교육 이외에도 이제 현장 감각을 키워주는 답사 교육, 이제 서비스 마인드 교육, 신입 관광 통역 안내사들을 위한 미팅 샌딩 안내 스킬, 예, 또 요즘은 크루즈가 또 대세라서 예, 작년부터 크루즈 교육도 저희가 또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네.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님 나오셨으니까 좀 궁금한데요. 중국 관광객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큰일나나요? 그러다 거의죠. 어떤 관광지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정말 궁금해요. 네. 요즘에 중화권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관광지라면 이제 그 더운 지역도 있고 추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스키, 뭐 설악산, 뭐 단풍, 예, 약간 벚꽃, 시원한 예, 곳들. 이제 우리나라 추운 지역을 좀 많이 찾습니다. 강원도 쪽, 설악산. 그렇죠. 예, 그래서 남쪽에 오신 분들은 그쪽을 많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편이고, 이제 그 약간 추운 지대에서 네. 이제 중국 이제 이북 쪽 그쪽으로 좀 추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남쪽, 부산, 제주, 예. 뭐 서울은 물론 필수 코스죠. 네. 서울하면 쇼핑이고 쇼핑하면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은 무조건 필수 코스로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손님들이 서울에 오시면 명동, 이제 동대문, 남산 타워, 롯데월드 등 중화권들이 많이 좋아하는 관광지기도 합니다.
아니 요즘 그 궁궐 가봐도 한복 입고 그 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분들이. 네, 이제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 일단은 무료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내국인들도 예, 맞습니다. 네. 그 새쌍둥이 이제 그분들도 이제 네. 아빠가 이제 송일구 맞아요. 예, 그렇죠. 가정들도 같이 한복을 입고 자주 출입을 했던 곳인데 이제 중국 분들,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 오면 한복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렌트를 해서 이제 한 반나절에 한 5만 원 정도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경복궁부터 북촌까지 다 네. 입고서 이렇게 다니는 참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 한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내사님, 이 직업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이제 프리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가정과 육아를 겸할 수 있어서 좋고요. 예, 또 이제 한 달간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쉴 수도 있고 또 저희는 또 유교 사상을 또 이제 잘 또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조상들도 잘 모셔야 되고 차례도 지내야 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명절 같은 데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 명절이 거의 일치해요. 저희가. 예, 네. 중국하고 저희하고 명절이 일치하기 때문에 중국 손님들도 그때 또 많이 오시는 그 계절입니다. 바쁜 시기예요. 하지만 저희는 집에서 이제 차례나 지낼 때는 또 집에 쉴 수도 있고 예,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4박 5일을 그분들하고도 같이 계셔야 되고 네. 전국을 다 다니셔야 될 텐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든 점도 많죠.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도 쌓고 좋은 인연도 쌓는 반면에 이제 저희 가족들도 이해를 안 해주신 분들도 많아 계셔요. 특히 저희 남편분도 많이 안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나마 좀 이해를 하시지만 전에는 많이 불평만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떼식을 첫째는 못 끓여주고 반찬도 냉장고 가면 텅텅 비어있고 예, 집에도 아예 안 오고 하니까 이제 명절 같은 데도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과연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저희 오면은 그냥 막 불평만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일단은 네. 수입이 많이 돈을 있기 가지고 때문에 오니까. 돈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그렇죠. 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예. 중요한데. 그래서 여자도 일을 가져야 된다는 아, 거죠.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공감을 하세요? 아니, 여기 있다 보니까 여자가 된 거지, 이제. 그런 거군요. 네. 그럼요. 자, 그녀에게 직접 묻는다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관광 통역 안내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 질문에 OX로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됩니다. 오늘부터 세모 없애죠. 세모, 아, 세모 안 돼. OX. OX로만. 네. 자, 먼저 첫 번째,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질문인데 이건 불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오죠. 당연히 오죠. 불법이죠. 근데 네. 저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X인 많아요. 많아요? 예, 많아요. 불법? 아 잠깐만요. 그 불법이니까 그거는 온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있죠. 거군요. 있죠. 오. 네, 많습니다.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한중 관계가 많이 밀접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상호 방문 이제 해도 지정을 해서 작년에는 중국 방문해였지만 올해는 저희 한국 방문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매스컴에 중국 관광객들은 큰 손이고 예, 또 이제 면시점 가서 씀씀이가 얼마나 크고 이런 또 이제 뭐 광고 아닌 광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이제 뭐 노동자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외에 또 중국 현지에서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뭐 그냥 비행기 타고 건너와서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 왜곡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한국 비하 발언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심각합니다. 예, 심각하죠. 대신에 이제 저희 작년, 재작년 그렇게부터 이제 관광 경찰이 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계속 또 이제 위에 뭐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올렸고 해서 이제 무사일자 좀 많이 단속을 해달라 저희가 많이 또 올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경찰이 출범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자격증을 폐용을 해야만이 이제 업무에 이제 바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예.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생겼냐면 드라이빙 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차량으로 또 이제 손님을 FIT를 모셔서 이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목적으로 예, 그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불법 가이드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문제다. 박사님, 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한국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무자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자기는 무사고 15년, 네. 정말 운전을 잘했다. 근데 나는 면허증은 없어도 운전 잘한다. 어머나. 결국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말했던 혜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로서 아무리 운전 잘한데도 면허증 없으면 그거는 불법이죠. 그렇죠. 그거는 절대 없물이고 네네. 그건 법적으로 문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관련해서도 바로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이런 직업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의 전문성과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시키는 목적에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뭐 아까 말했처럼 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이 현지 자원에 대한 해설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어쨌든 자기 나라 말로 하지만 그 나라의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가이드라고 하는 이분들에 대한 불법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요. 이분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재산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네. 이러한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아까 폐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안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래 치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저한테 당할 수 없다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제 관광공사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우리나라의 문화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씁쓸하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대부분 교포나 조선족이 많다. 어떤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 우리 한중협 회원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한 800명 지금 네네. 육박하고 있는데요. 반 이상이 내국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포분들이나 조선족들은 워낙 언어가 유창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업에 접근이 쉽고 이제 자격증 취득이 더 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요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중화권에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네네. 많고 이제 대학교에서 중문과를 나와서 자격 취득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요즘에 그 일본어 관광통역 안내사분들도 이제 일본어 여행 시장이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권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을 해서 저희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만 생활을 한 사람과 뭐 교포 아니면 현지 생활을 좀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 취업할 때 전략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됐을 때 특별하게 달라지기보다는 일단은 교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중 생활하고 있는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이주 결혼 여성들 현지 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일단은 뭐 어학 이런 분들은 충분히 잘 하시겠죠. 단지 이제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한국어 이제 능력이죠. 그래서 네. 한국어 능력 시험 이제 토픽 같은 경우도 시험을 봐서 좀 준비를 하고 해설 자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좀 키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특별하게 두 개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이런 우리가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 지식에 대해서를 조금 먼저 급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력서, 자소서, 면접 또는 아까 견습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실습들을 좀 더 경험을 쌓고 내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을 하나 좀 해보고 할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분도 계시고 이 자격증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학이라는 부분인데 어학을 전혀 못 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와서 어학을 점수를 취득을 하고 그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지 또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취업에 대한 취득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학을 쉽게 한다는 거는 진짜 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모국어 외에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 뭐 다른 나라 가서 이제 뭐 이주에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녀오기가 참 편하게 됐잖아요.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갈 수 있고 또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적어도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원하는 언어권 그 나라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한 그 좀 체류를 하면서 그 현지인들과 좀 같이 어울려 있으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만약에 못 가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어학 학원들도 많더라고요. 네. 예. 학원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간이 짧은데요. 그러네요. 네. 저도. 근데 좋기는 이제 친구분들이나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예,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녀와 왔다의 하이라이트 현직 관광 통역 안내사가 공개하는 취업 성공 노하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굳이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10여 년을 해오면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남이 머릿속에 그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릴 때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막 진짜 반강압적으로 저희한테 공부 안 하면은 진짜 매들 정도로 이렇게 배워주거나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글로벌 시대라서 또 이제 인터넷도 많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정보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실은 저희 무사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것도 저는 참 그분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버는 것만 열정하지 말고 좀 조금만 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면 실은 얼마든지 뭐 언어도 되겠다. 예, 충분히 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들이 공유하는 카톡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참 요즘에는 이제 SNS 참 잘 돼 있고 인터넷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라는 1000명 이상 공톡이 있는데 저희 신입들도 참 그냥 물어만 봐요. 계속. 물어보고 대답하면 또 이제 지나면 잊어먹고 또 물어보고 같은 질문 반복하고 그러느니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노트에다 메모를 계속 하거든요. 네. 이제 뭐 어디 가서 기억에 남는 일 또 재밌는 스토리 이런 걸 계속 다 메모를 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할 때 계속 펼쳐서 이렇게 보면 거기 참 그때고 기억도 잘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역으로는 필요한 정보는 메모하는 것도 참 예, 좋은 것 같고요. 쉬는 날 저희가 이제 매일마다 뭐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쉬는 날은 이제 답사도 좀 많이 다니시고 예, 일단 자기가 알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손님하기 당당하잖아요. 예, 모르면은 항상 뭐가 진짜 좀 불안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회 되시면 저희 한중읍으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팸토시 저희 선배님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주고 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크루즈 교육 초보자들을 위한 견습 교육도 많이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 제한도 없고 또 오랫동안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계실 텐데 우리 그 관광 통역 안내사 꿈꾸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안내사라는 직업은 실은 녹록한 직업은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건강한 체력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지식도 이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단 근거리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제 이미지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예, 요즘에는 보면은 약간 뭐 이상한 옷도 입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을 맞이해서부터 출국할 때까지 그 이제 그룹에 맡아 있는 그 그룹에 대한 책임감.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 예, 임기응변과 결단성, 예, 그런 걸 발휘해서 행사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예, 그런 소유자여야 재방문율이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 꾸미신 분들은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열정과 해박한 지식이 소유자면 더 좋겠죠. 예, 그 본인만 이제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에 힘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민관 외교관답게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항상 깨어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박사님께서도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는 그녀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고 이야기했지만 일단 관광이라고 네. 한다면 그 나라의 이미지, 그 나라의 문화, 이런 자산, 어찌 보면 하나의 콘텐츠로서의 이제는 무형의 콘텐츠로서 얼마든지 나라의 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문화 콘텐츠의 중심에 우리 그녀가 왔다의 연구소에 있는 네. 모든 여성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평생 직업으로서 40대, 50, 60대 가면서 어학 공부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평생 직업이라고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특별한 그녀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 그녀가 왔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특별한 그녀가 함께할지 기대해주세요. 또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진로, 취업에 대한 걱정은 그녀의 연구소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네. 정부에서는요, 지난 6월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요. 저가 유치 경쟁 과열과 바가지 요금 그리고 불친절 등의 이미지 훼손에 적극 대응해서 외국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재방문율도 높인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광통역 안내사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관광통역 안내사. 오늘 들어보니까요, 정말 멋진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요, 그녀들을 위한 직업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 역시 그녀들을 위한 특별한 직업과 취업 정보들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해놓을 테니까요.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은요, 자녀의 진로와 꿈을 위한 수요 특집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기다리시는 분들, 저희와 내일 다시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